시장의 핫한 종목을 찾아 열띤 토론을 나눠보는 시간 날선 토크 종목 시작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바로 공개합니다. 신저가 구려 털어낼까?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 네, 오늘의 주제 바로 한화 갤러리아 신저가 행진을 과연 끝낸 것인가라는 내용의 주제입니다. 어제 깜짝 상한가가 나오면서 반등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한화 갤러리아에 대해서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탐색전 시작합니다. 네, 먼저 이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 반등이 시작이 되는 구간이다. 아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다라는 의견 양분할 수 있겠는데요. 두 분의 의견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손가락판 있죠? 네,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이정민 대표께서는 반등의 시작이 맞다. 조성우 과장께서는 반등 시작은 아니다라고 부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마디씩만 들어볼까요? 좀 말이 안 되죠. 상한가 간다는. 그럼 어제 호텔 신라 하나 더 다 상한가 갔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뭐 논리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민 대표는요? 저도 강한 상승은 사실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한 상승 기대하고 있지 않지만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한 그래도 65,000원, 62,000원 여기까지는 뭐 안착했다가라도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얘기는 그렇다면은 본격적으로 1라운드 시작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가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갑작스럽게 상한가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그 이유가 뭐였는지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저는 아래쪽인데. 그럼 반대로 이정민 대표께서? 네, 하나그룹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의도 63빌딩이죠. 63빌딩으로 본사 사옥을 이전하려는 강수를 좀 뒀다라는 이런 이슈 때문에 사실 잠깐 동안 상승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확실한 이슈가 아니에요? 팩트죠. 네. 사옥을 여의도로 옮긴다. 63빌딩. 사실 63빌딩이 이제 하나그룹의 메카. 이렇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 간다라는 게 투심을 개선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고 저도 그건 부정하지는 않고. 그리고 7월 이제 면세점 매출이 사상 최고고 7월에 그 중국인 관광객의 입국 역시 사상 최대였다. 이런 것들이 어제 이제 면세점주의 좀 동반 반등을 좀 이끌었었는데 결국엔 사드 우려가 좀 어느 정도 희석이 되면서 그러면서 좀 반등한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잠시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의 최근 주가 흐름 표입니다. 보시면요, 지난 7월 17일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최고점 22만 500원에서 이 주가가 형성이 되면서 장대 양봉을 형성을 한 것이 보이시죠? 이렇게 쭉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내려가는 흐름을 보이면서 신저가 행진이라는 말까지 나왔었죠. 마지막에 최저점이요. 8월 23일 날 39,25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 24일 날 상한가까지 직행을 하면서 주가가 51,500원으로 훌쩍 뛰어올랐습니다. 주가가 너무 널뛰기 장세가 연출이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불안정한 건 아닌지 이런 우려가 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불안정하죠. 네. 불안정한 거 맞아요. 실적이 말해줬던 것 같습니다. 사실 2016년도 상반기의 실적을 보면 적자가 약 170억 원. 적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에도 사실은 적자를 흑자로 돌리기에는 사실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 흑자로 절대 돌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봐도. 하지만 적자의 폭을 좀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적자의 폭을 약 절반 정도 가까이 100억 원 안쪽으로 좀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주가에 영향 조금 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이거예요. 좀 심하잖아요, 사실 이게. 그렇죠. 심하죠. 상한가, 이거 좀. 근데 왜 상한가를 갔냐면, 이
종목이요. 이 총 주식 수가 600만 주예요. 600만 주인데 70%가 최대 주주, 대주주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유통 가능한 주식 수가 180만 주밖에 안 되는데 그 180만 주가 이론적으로 유통 가능한 거고 물린 사람은 못 팔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더 유통이 가능한 주식은 그보다 적다라는 거. 어제 55만 주 갖고 상한가 갔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뭐 코데지 컴바인 품절주라고 네. 해가지고 품절주 열풍이 막 불었었잖아요. 그리고 이 작년 7월이죠. 요때 이제 22만 원까지 수직으로 올라간 것도 역시나 유통 주식 수가 적기 때문에 작은 거래량으로도 주가 왜곡이 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그런 거죠. 그럼 어제 만약에 그런 어떤 뭐 이 관광객 이 사상 최대 뭐 매출 최대 뭐 그리고 뭐 하나 갤러리아 뭐 여의도 사옥 이전하는 거 뭐 이런 거라고 하더라도 그럼 뭐 하나톤 호텔 신라는 왜 상한가인가 왜 급등 안 하냐고 그렇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어제 그렇게 올랐는데 이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는 연기금이 팔았어요. 그래요? 아이 골치 아픈 주식. 그래 지금이라도 팔자. 그런데 호텔 신라나 매력이 하나투어 같은 면세점주는 오히려 기관회공이 동반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곡된 수급이 올리는 시세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거는 물론 이제 어제 뭐 그저께 갖고 계셨는데 어제 상한가를 쳤을 때 파신 분들은 이건 뭐 복권 당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지. 이 이후부터 이거에 이제 시작이다. 저는 뭐 그런 말씀은 전혀 못 드리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이 종목을 매력이 없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종목 매력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네.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종목이 좀 매력이 없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제가 반대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일전에도 오늘 아침에 제가 사실은 방송국에 오면서, 이거 큰일 났구나. 사실은 5만 5천 원의 그 첫 번째 매물 때 올라서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향세를 걷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큰일이구나, 방송하기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는데 지겠구나, 네. 네, 5만 5천 원을 강하게 제가 그렇다면 이 자리가 왜 좀 괜찮다라고 판단이 됐냐면 사실 이렇게 바텀업 하고 있는 지금 아래에서 그 위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에서 그 매수를 하신다면 뭐 물론 많은 양 매수하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사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종목은 대신에 손절가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손절가 대비 그 수익을 볼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의 그 폭이 조금 더 약간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저는 뭐 그래도 일부 매수는 자기 포트에 담고 있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제 그 적자를 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외형은 커가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외형을 말씀드리면 2013년에 매출 1280억 하던 친구가 올해는 상반기에만 1,300억 했어요. 그러니까 2013년 산에 했던 거를 올해 반기 만에 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뭐 이건 인정하지만 뭐 돈 벌어야죠. 돈은 벌어야 돼요. 벌린 것만 많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진 않아요. 그렇게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2013년에는 영업이익도 한 358억 정도 냈던 네. 뭐 이런 기업이에요. 근데 올해는 상반기에 외형은 2배로 커졌지만 적자. 이러니까 이거 뭐 덩치만 커지지 이건 부실 체력 아니냐 뭐 이런 이 평가가 분명히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도 보게 되면 이걸 저평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2013년도에는 PER 15배예요. 뭐 고평가라고 할 수 없는 360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다. 이때는 뭐 정말 앞으로의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투자를 할지 말지 고민할 수 있는 리즈너블한 가격이었다. 보게 된다면 작년에 70배로 치솟고요. 올해는 적자니까 PR이 없죠. 없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여기서 이제 뭐 시작이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시작이라면은 기관 외국인들이 막 달려들었겠죠. 근데 그게 보이질 않으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정민 대표 뭐 반박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가 흐름을 좀 분석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다음 라운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라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면세점 사업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어제 면세점 강화를 위해서 사옥을 이전했다라는 이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상한가를 이끌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면세 사업이 전반적으로 살아나는 건가요? 글쎄 면세 사업 전체 꼭 하나 갤러리만을 두고 본다기보다 전체적으로 면세 사업이 살아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정도 유지만 된다 그래도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야죠. 지금 아까 말씀을 과장님께서 해주셨는데 네. 사드 문제 잔잔하게 아직 남아 있는 부분도 있고 사실 중국의 그 관광객들이 7월 들어서 가장 많이 들어왔다고 유입이 됐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실은 그런 부분 남아 있거든요. 네. 다만 제가 조금 면세 사업에서 좀 기대해 보자라고 말하는 건 특히 하나 갤러리에서는 이제 가을을 앞두고 있죠. 처서까지 지났는데요. 절기 처서를 지났는데 50만 중국인이 사실은 만약에 벚꽃놀이 그러면 일본으로 간다고
가길 네. 원한다고 한다고 하네요. 근데 만약에 서울에서 벚꽃놀이를 본다면 사실 여의도 아니면 뭐 삼청동 이 정도 말고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의도로 입성을 한 게 사실은 뭐 하나 갤러리아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약간 더 뭐 유리한 입장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사실 서울 면세점이 그동안 지지부진해서 그 더욱더 적자를 심하게 본 그런 경우인데 앞으로 조금 더 약간은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로 여의도라는 위치가 좀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그런 뭐 요커들이 더 선호할 만한 그런 네, 지역인가요? 그러니까 뭐 불리한 입장에 놓여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는 이제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조금 더 뭐 결론적으로 네. 결과적으로 가을에 들어서 장사가 잘 된다 그러면 제 말이 맞는 거고 네. 아니면은 뭐 그렇죠. 맞겠다. 결과론적인 네. 뭐든지 아이, 진짜 결과론적인 좋은 거니까. 말씀인 게 네. 오늘 하나 이 갤러리아 타임월드 주가가 오르고 있었으면 사실 제가 위축이 됐었을 그렇죠.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좀 빠지고 있으니까 이제 이 대표님이 조금 이제 이 빠지는 걸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이 뭐라 그럴까 좀 이제 기가 죽으실 수 있고 네.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 오르면 웃고 뭐 맞아요. 내리면 우울한 건데 그러니까 계절적인 요인 그것도 말씀 잘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상징적으로 하나 반박을 해드리면 신세계 면세점이야말로 진짜 완벽하게 노른자위 땅을 차지했죠. 신세계 본점, 명동, 그리고 맞아요. 바로 길 건너 롯데 면세점이 있죠. 그래서 신세계는 정말 이거는 노른자위다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길 건너 지금 롯데 면세점 갈 그 요거까지 이쪽으로 와 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그래서 하루에 막 매출이 20억씩 넘어요. 그래서 100일 만에 지금 연착륙했다라는 그런 평가까지 나오는데 네. 이번 2분기 신세계 실적을 보면 면세점 사업부에서 150억 적자. 왜 그래요?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내 면세점이 돈 낸다고 해가지고 대기업 뛰어들고요. 이제 뭐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같은 이제 중견 기업도 이제 뛰어 들어가면서 이제 노른자위 사업이다 해가지고 이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뛰어들어서 그때만 해도 선정이 되면 막 상한가를 가고 네. 선정이 안 되면 막 주가 막 급나가는 이런 상황.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면세점 사업을 해보니까 뭔가 이제 외형은 커져요. 외형은 커지니까 이 외형 커지는 거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많은 비용들을 투자해서 마케팅도 하고 투자도 하고 시설 투자도 하는데 중요한 건 아직까지는 이렇다 돈을 못 벌고 치킨 게임이라는 어떤 그런 그림으로만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돈 까먹어가면서 하는 이런 양상으로 전개가 되다 보니까 면세점주의 주가가 좀 나빴던 거고 그리고 이거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드 보복가 우려가 끝났다고 뭐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쵸. 그 아직 중국인 남아있죠. 관광객이 7월에 4.3 최고 찍으니까 8월 더 늘어가고 9월 더 늘어가고 이거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면 여의도로 간다라는 것이 하나 갤러리 입장에서 나쁘지는 않겠습니다만 정말 진짜 이 대한민국 서울 한가운데 그 한복판에서 그렇게 노른자위를 차지하고 있고 100일 만에 매출은 정말 기록적으로 이렇게 늘어났다고 할 수 있는 신세계 역시도 면세점 쪽에서는 적자를 봤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면세점 쪽이 정말 이익이 개선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는 거죠. 하나가 그렇다면 이 면세 사업에 어느 정도 공을 들이고 있나요? 지금 많이 그래도 공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SNS를 통해서도 그렇고 뭐 천상의 알바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뭐 이런 이벤트적인 이슈를 통해서 좀 더 뭐 장사를 좀 더 열심히 해보려는 그런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좀 그렇다고 해서 실적 개선이 확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중국인 여행객, 뭐 물론 뭐 제가 말씀드렸던 계절적인 요인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과거에 이 남중국해를 통해서 사실 필리핀과 지금 중국이 아직까지도 분쟁 중이죠. 네. 길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분쟁 중인데 사실 그 사드 배치로 인해서 뭐 우리나라의 유효커들이 갑자기 끊긴다라는 장담을 하기에도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학습 효과로 보면 중국과 필리핀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 그 필리핀도 중국과 그 문화, 그다음에 정치 여러 가지를 점차 단절하다가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강수를 둔 게 전쟁도 할 수 있다, 전쟁 불사할 수 있다. 또 그러면서 사실 비자 발급 거부까지 여행객도 들어올 수 없게끔 이렇게 강수를 뒀었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게 그 여행객들을 한국에 입성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들이 사실은 맨 마지막에 단계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차츰 지켜보면서 뭐 우려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사드의 이슈는 뭐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이슈인 것 같고요. 이게 단기적으로 주가에 확 변동을 줄 만한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이번 이 하나 갤러리아 반등의 시작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최종 1분씩 발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민 대표부터 하시겠어요? 네.
1분 드리죠. 네, 강한 반등의 시작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그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일단은 제가 지금 48,000원대를 맴돌고 있거든요. 지금 들어가신다 그러면 손절가는 45,000원 정도로 잡으시고 만약에 그 본인의 포트에서 잘 분할해서 그 48,000원대에서 잡으신다면 아마 6만 원, 62,000원까지는 나눠서 좀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추이를 보시는 것도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는 그런 뭐 매매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30초 조금 남았는데 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을 제시해 주셨네요. 48,000원에서 62,000원까지 분할 매수 전략을 가져가라라고 하셨네요. 자, 그렇다면 조성우 과장 1분 시작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백화점에서 옷이나 장신구를 살 때 모든 게 마음에 들어야 사지 않겠습니까? 단 하나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마 쇼핑을 포기하실 겁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참 신기하죠. 하나만 건덕지가 있어도 이걸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린 그걸 고민하고 있는 거죠. 자, 주식도 여러분들이 옷이나 장신구를 고르는 것처럼 그런 관점을 가지신다면 섣불리 주식을 덜컥 매수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저라면 이 종목 안 삽니다. 더욱이 전일 상한가를 친 종목을 사라고 외칠 용기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방송에 자주 나오죠. 저놈 또 나왔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방송에 오래 많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요. 제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아 있기 때문이죠. 그럼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겁을 가져야 됩니다. 주식이라는 건 무서운 것이고 내가 잘못 사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자, 좋습니다. 뭐 이 면세점 관광객 늘어나고요. 뭐 이 면세점 매출 늘어나고 관광객 늘어나고 다 좋은데요. 만약에 사드 우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지 않다면 저라면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가 아니라 저라면 호텔신라 같은 종목을 네, 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하게 어필을 해주셨는데요. 날선 토크 종목 오늘 열띤 토론 이렇게 벌여봤습니다. 이 종목이 두 분 말씀대로 어떤 흐름 보여줄지는 일주일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증권광장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